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저희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극한이라는 중단원을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가 숙제로 나갔고 여러분 스스로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필요한 문제 참고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학습지 1-5번에 없고 1-2, 1-3, 1-4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중단원까지 모두 같이 풀이할 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빨리 풀이하고 넘어가서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이 시간에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필요한 문제가 몇 문제 없으면 필요한 문제만 넘겨가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원 마무리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죠? 교과서를 우리가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시고 비슷한 문제집을 찾아서 그 유형들을 좀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여러분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렴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주체적인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대입이 되면 그냥 그 대입한 값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입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찝찝해, 그랬을 때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달라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게 대입이 그냥 되죠.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2번 문제도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서 마이너스 3. 얘도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얘도 또 답이 나올 것 같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에서 1분의 1 되니까 정답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대입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 케이스였죠. 중단원 2번 문제는 여러분 학습지가 2장에 걸쳐서 나눠져 있을 거예요. 하나는 1, 2번은 앞장에 있을 거고 3, 4번은 뒷장에 있을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는 문제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다 배웠기 때문에 극한이 이게 분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분배가 되기 때문에 분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숫자는 아무리 극한을 취해도 그대로 마이너스 2로 나올 거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언급해드렸죠. x분의 1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모가 엄청 커지면 여러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커질 거고, 여기 숫자를 엄청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었어요. 이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서도 확인이 가능했죠. 여기 있을 때 얘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전부 다 무한대로 왔을 때 0이 되고, 여기 제곱이든 세제곱이든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얘는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2번 문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땐 어떻게 문제를 풀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죠. 그러면 이 식을 좀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는 그냥 무한대로 가겠지. 그리고 x 대신에 치환한 값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조금 변형할 건데, 여러분 t는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분자로 옮겨버리는 거야. t 플러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는 숫자가 엄청 커지는데 얘는 고정이지.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가 양수든 음수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숫자가 엄청 커지면 결국 0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정답은 0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해결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라서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이게 조금 헷갈린다면 비슷한 문제 여러 번 한번 풀어보세요. 중단원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얘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을 묻고 있죠.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무한대 쪽으로 가게 되면 답이 무한대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제곱으로 커지면 어차피 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4번은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x 플러스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2를 더해봤자 숫자가 그렇게 더 커지진 않죠.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의 무한대. 중단원 3번은 우리 발표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였고, 이 그래프는 원래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에서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였어.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y축 대칭해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 상태에서 0의 좌극한을 구하는 문제니까 0으로 가까이, 왼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값을 구해보니까 0에 가까이 가죠. 정답은 0이 되겠고,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 그래프 그릴 때 식을 좀 변형해 달라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2를 뺐으니까 다시 2를 더해주면 이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때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게 뒤에 묶어준 것부터 먼저 적으면 이렇게 나오고, 앞에 묶어준 건 약분돼서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그려준다면 점근선만 대충 그릴게요. 점근선은 x는 2가 될 거고 y는 1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나도록 그릴 것이고, 우리는 2의 우극한이 궁금하니까 x는 2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결과값을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그렇지, 무한대로 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중단원 4번,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또 그 1번 같은 문제가 보이고 있죠. 집어넣어서 되면 그게 답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자라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집어넣어서 해결되는 것들은 1번도 가능하죠.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5가 되니까 5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등호 꼭 적어주고, 얘는 여러분 2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거 보자마자 그 인수분해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해서 생각을 하자고. 약분하고 나면 x 플러스 2만 남기 때문에 그대로 2를 집어넣으면 정답은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4번 먼저 볼까요? 4번 x는 0으로 갈 때야. 0으로 갈 때 0, 0, 0, 0 다 집어넣으면 대입했을 때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값이 나오죠. 분모는 1, 분자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6번도 우리 이거 너무너무 인수분해하고 싶어. x-3, x-5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해서 3을 집어넣어서 대입이 되네? 그럼 걔가 정답이네 라고 볼 수 있어요. 3-5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7번인가요? 7번 문제는 여기 지금 분모도 2차식이고 분자도 2차식이야. 그리고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차수가 똑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b가 정답이라고 했어.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건 얘들 말고 얘들만 보는 거였어.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2니까 1분의 2가 돼서 정답은 2 되겠습니다. 자, 8번은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 하고 싶어? 유리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리화를 해줄 건데 어차피 여기에다가 더하기 된 거를 곱할 거잖아. 그러면 계산 과정을 조금이라도 줄이자고, 여러분. 별 비법은 없지만 얘는 나중에 유리화를 하고 나면 제곱 빼기 제곱만 남을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루트 사라질 거고 제곱하면 x제곱 남겠죠. 이렇게 빼고 나면 분자가 x만 남을 것이고, 그리고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은 지금 여러분 제가 온라인이니까 천천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얘는 내가 뭘 생략한 거냐면 이 식에다가 지금 얘를 곱해줄 건데 함부로 여기다 곱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분모에도 곱해주는 과정을 생략한 거예요. 이 식을 지금 이렇게 변형을 한 거야. 변형을 해서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얘만 남고 얘를 남겨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계산 과정이었고, 자, 그러면 이거 x 무한대로 가잖아.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해야 돼. 잘 보면 여기서 최고차항은 얘가 아니고 얘만 보면 돼. 1차지. 얘도 1차야. 위에도 1차야. 결국은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개수 비교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 1이랑 요거 지금 루트 x제곱 벗겨내면 x만 남죠. 요 x랑 더해주면 2가 될 거지. 2x. 위에는 1이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너무 헷갈린다 하시면 분자 분모를 다 x로 나눠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지금 세 가지를 동시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죠.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을 묻고 있어.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서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니까 0이네. 그 다음에 0에서 우극한이니까 0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의 극한값이죠.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1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을 때 값이야. 얘는 0이 되죠. 여러분 값이라는 건 y값을 의미해, 그죠? y값. 그래서 다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중단원 7번입니다. fx는 지금 그 1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점선 x는 1을 기점으로 왼쪽에는 얘를 그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안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얘를 그려달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려내든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구멍이 뚫리든 말든 어쨌든 여기서는 의견이 좀 모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즉 그 말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1을 대입한 값이랑 여기 1을 대입한 값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1 대입한 값끼리 서로 같아줘야 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이거니까 얘가 서로 같아주면 되겠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중단원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더러운 문제예요. 좀 한국어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헷갈려서 100원 정도씩의 오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요금이 10km 이하면 1250원이 돼요. 그리고 10km를 초과해서 50km 이하면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자. 그러면 10km 이하면 1250원만 받겠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여러분 10km 이하야. 10km까지는 내가 0에서 출발을 하는데 안 달리면 돈 안 받죠. 그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고 10km보다 0km에서 조금만 출발해도 한 1m만 출발해도 바로 1250원 받을 거야. 쭉 출발해서 10km까지는 1250원 받을 거야. 0일 때는 돈 안 받고요. 그 다음에 15km 10km를 초과해서 50km 이하이면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대. 여기가 약간 국어 문제야 얘들아. 5km마다 100원씩 요금 추가하겠대. 10km를 달렸다가 조금만 더 달린 순간부터 100원 더 받을 거야. 1350원 받을 거야. 언제부터? 이 다음 순간부터. 어디까지? 5km마다니까 15km야. 여기 조금 지나면서부터 여기까지 1350원 받을 거고 여기서 조금만 넘어버리면 또 얼마 더 받아? 그치, 100원 더 받아야 돼. 1450원. 쭉 가서 어디까지? 20km까지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다 보면 얼마가 궁금하냐면 30km일 때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25, 30 이게 수적을 계산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보죠. 그래서 25일 때는 25까지는 1550. 그 다음에 30km까지는 1650이야. 30km까지는 1650이거든. 근데 잘 봐야 돼. 여기 왼쪽이 지금 비어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색칠돼 있어.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내가 좀 지워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지우개를 다시 지워보면 30에 우극한 묻고 있거든.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30의 좌극한이랑 30의 함수값 정도밖에 안 구한 거야. 요 다음에 우가 오른쪽에서 와야 되니까 오른쪽을 한 번 더 그려줘야 되는 거지. 35까지. 그러면 여기 조금만 초과하면 100원 더 받으니까 여기는 1750인 구간이죠. 근데 30에서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으면 이때의 극한값은 얼마다? 1750인 거야. 계산은 이런 식으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정답은 1650원 아니고 1750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50km 초과했을 때는 8km마다 100원이니까 그 50km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58 쭉쭉쭉쭉쭉 어디 뭐야 66, 74, 82, 90까지 계산을 해서 82의 좌극한 한번 구해보시길 바랄게요. 2번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2450원인데 반드시 한번 계산해보고 넘어가세요. 틀린 사람들. 자, 중단원 9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고르면인데 이런 거의 특징은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F랑 G랑 F랑 G랑 F랑 G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문제의 목적은 이 각각의 좌우 극한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각자의 좌우 극한을 다 구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참 차분차분하게 풀면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편의상 좌극한을 레프트 R, L, 그다음 우극한을 R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 함수의 그 3에서의 지금 3에서만 묻고 있으니까 3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둘 다 얼마야? 0이야. 그리고 gx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해 보면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2라는 게 보여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기억 같은 경우에 fx랑 gx랑 그 극한값을 더했을 때 묻는 건데 L과 R을 동시에 계산을 해보는 거야. f 더하기 g니까 좌극한을 각각 더해줄 수 있어요. -2. 우극한도 각각 더해주면 2지. 얘들아 일치해 안 해? 일치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적어놓고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왼쪽 길이 곱하면 0, 오른쪽 길이 곱하면 0이니까 같네. 얘는 일치하기 때문에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얘도 레프트, 라이트 조사를 해서 얘는 -2분의 0, 그 다음에 2분의 0이니까 둘 다 0으로 같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리을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적어주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거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 일치하죠. 그래서 리을도 극한값이 존재해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자, 중단원 10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이고, 우리가 중단원 1번, 2번 이런 문제 풀 때는 계산이 조금 간단했는데요. 10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계산만 좀 지저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조금만 꼼꼼하면 틀리지 않을 문제니까 점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연습해서 정확도와 속도를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계산하기 싫죠? 1번 문제는 x 플러스 8이랑 세제곱근 x 더하기 2가 있어. 얘들은 가만히 째려보고 있으면 실제로 -8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리고 -8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또 0이 되니까 0분의 0 꼴이야. 따라서 뭔가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유리화를 해서는 좀 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유리화를 하려니까 좀 막막하시죠. 세제곱근이니까. 그래서 잘 보니까 얘들아, 얘가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분자가 세제곱근 x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그러면 이뭉텅이 이뭉텅이가 지금 뭔가 좀 짝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런 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줄 거고, 여기다가 살짝 쓸게.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고등학교 내용 1학년 내용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인수분해한 결과를 좀 적어줍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 제곱하니까 세제곱근 x의 중괄호 나오겠다. a 제곱, 그 다음에 -ab니까 -2 곱하기 세제곱근 x, 그 다음에 b제곱이니까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약분을 할 수 있지. 약분을 하고 나면 -8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야. 여기다가 -8을 적당히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 결과 얘는 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이에요. 2번도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유리화 쓸 거고요. 유리화 할 거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유리화한 결과를 제곱 빼기 제곱을 분자에 먼저 쓰는 거야. 어차피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분자에 갈 거니까 미리 계산해 놓는 거지. 계산해 놓으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위에 8x만 남아요. 그리고 분모에는 얘들의 더하기 한 개 가겠지. x제곱 어쩌고저쩌고, x제곱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서술형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찌그러 썼겠어. 무한대로 갈 거고, 어차피 보니까 그 루트 벗겨보니까 1차고 분자도 1차잖아.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정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뒤에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여기 1, 여기 1이니까 더해서 2,
위에는 8 이렇게 되니까 2분의 8이 돼서 정답은 4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3번 문제는 여러분 쫄지 마시고 이거 한번 그 통분을 해봐. 통분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시면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이고 얘는 통분을 해주시면 x 플러스 1분의 x야. 약분되지? 그러면 0 넣으면 바로 대입할 수 있죠. 정답은 1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야.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이고요.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얘를 일단 오른쪽에 있는 애를 통분해 보는 거야. 통분해 보니까 얘는 x-1분의 x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지. 우리 수업 시간 했던 거 기억나나? 분해가 되고 약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남는 게 지금 분모엔 얘가 남고 분자엔 얘가 남는 거지. 따라서 1 대입하시면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중단원 11번이고요. 여러분 이거 요런 내용을 본 적이 있죠. 원래 미정계수 결정법에서 했던 건데 미정계수 결정법에서는 내용이 뭐였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였지. 기억나? 그래서 그게 0분의 0꼴이었고 해결할 때 유리화 혹은 인수분해 방법을 좀 쓴다라고 했었고 지금은 뭐냐면 반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지에 보시면 미정계수 결정법에 제가 학습지에 괄호 1번 분모가 0으로 가면 gx가 0으로 가면 뭐 분자가 0으로 가고 뭐 2번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반대로 얘들아 분자가 0으로 갔을 때 분모도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했거든. 그게 뭐였냐면 알파가 0이 아니었어야 됐어. 알파가 0이 아닌 상태로 수렴을 하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였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이게 지금 수렴값이 0이 아니고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임을 보이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의 증명 과정을 이제 서술형으로 낸 거죠. 이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인데 이거 증명하는 거 여러분 뭐 빈칸으로 냈을 때만 맞출 수 있으면 되고 스스로 증명하는 건 몰라도 됩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를 대충 보고 때려 맞추는 거야 여러분. 이런 빈칸 맞추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얘를 유추해야 되니까 달라진 점을 찾아. 아까 이거 gx분의 fx였는데 fx분의 gx로 바뀌었지.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뒤집힌 거죠. 그래서 수렴값도 그대로 역수취하면 됩니다. 분자 분모가 뒤바뀐 거야. 역수취한 거. 가는 알파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x를 잘 볼 건데 지금 gx였는데 뜬금없이 fx가 등장했지. 그러면 약분해서 fx를 조져버리면 돼. 영상인데 그죠? 없애버리면 돼. 이렇게 예쁘게 좀 말해볼게요. fx니까 분모는 fx 그 다음에 분자에 gx를 놓으면 약분하면 gx만 남겠지. 그래서 나는 fx분의 gx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fx가 0으로 수렴하지. 그리고 fx분의 gx의 리미트 씌운 것은 알파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럼 얘들아 둘 다 수렴하면 어떤 결과가 가능해? 리미트를 분배할 수 있죠.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리미트가 분해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fx분의 gx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은 끝나는데 이제 좀 더 궁금하잖아. 진짜 0인지. 얘는 문제에서 0에 수렴한다고 했고 얘는 첫 번째 줄 증명해서 알파분의 1로 수렴한 다음에 두 개 곱해주면 실제로 0이 나오죠.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답들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단원 12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B의 값을 정하시오예요. 이거 바로 미정계수 결정법이죠. 수능에도 나왔던 미정계수 결정법이고 얘는 0분의 0꼴에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그렇지. 여기다 분모에 2를 넣었던 것처럼 분자에도 x에 2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2를 넣어주면 얘는 4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거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돼. 2로 약분한 다음에 b 말고 뒤로 다 넘겨버려.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되거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기 잠깐 하고 지울게요. ax 제곱에 마이너스를 조금 떼내고 x 플러스 2 이렇게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이 나오려면 어쨌든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가능한 거잖아. 얘 인수분해가 x-2로 돼요. 제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쓰면 여러분 제일 쉽죠. 조립제법 써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2a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x-2랑 ax-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x는 2로 갈 때 x-2 a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약분해주고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a-1이 5가 되니까 결국 a 값은 3이 되고 이 3을 적당히 집어넣어 주시면 b 값은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 7. 자, 이제 2번을 하기 위해서 얘를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좀 지우고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수렴값이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말도 성립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첫 번째 분모에다가 이번에는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는 거야. a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 a 마이너스 1. 그런데 얘는 a 마이너스 1 곱하기 1로 좀 분해를 시킬 수가 있지. 그러면 두 개 더해서 a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왠지 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살짝 뭐 머릿속에서 하든. 그래서 두 번째 이 식을 정리해 보니 지금 내가 이 리미트를 좀 덜 쓰려고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리고 위에는 이거. 그래서 약분을 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a 값이 5, 적당히 집어넣어주면 b 값은 4라는 것도 나오죠. 자, 중단은 13번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지? 샌드위치 정리 혹은 스퀴즈 시어럼, 조임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다 씌워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보면 기분 좋아하셔야 되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자, 얘는 리미트를 양변에 취해줄 거예요. 리미트 3x, 리미트 fx, 리미트 어쩌고 이렇게 만들어줄 거고 소수령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점씩 감점돼요. 다 꼼꼼하게 적으시고 자 1로 갔을 때 극한값 얼마? 3. 우변에 1로 갔을 때 극한값 얼마? 그렇지 얘도 3. 따라서 다 3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3으로 조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극한값도 얼마 된다? 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단원 14번입니다. 중단원 14번 문제 조금 뭐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나오는 이 불편한 새로 정의된 f-g라는 함수를 hx라고 정의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자고요. 얘를 hx라고 먼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한번 다시 써볼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 플러스 g야. 자, 얘는 여러분 지금 얘를 hx라고 정의를 했고 g라는 함수를 조금 바꿔줄 거야. g라는 함수를 조금 바꿔줄 건데 g라는 함수는 지금 얘가 f-g가 h니까 g를 살짝 이동해주면 g는 f-h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바꿔주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더하기 f-h 그다음 f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식을 적어주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약분해서 2가 나오지.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빼기 fx분의 hx 이렇게 변하게 되지. 그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그 얘를 잘 생각해 볼 건데 얘는 리미트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간다고 문제 적혀 있어? 무한대로 간다고 적혀 있지. 그런데 hx는 극한값이 얼마야? 1이야. 얘들아 무한대분의 1이야. 여기 밑에는 겁나 커지고 있는데 위에는 고정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 어디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2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처럼 좀 낯선 문제가 나왔고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는 이 함수를 어떤 함수로 다시 재정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단원 15번입니다.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왜 좋은 문제냐면 무한대로의 극한과 어떤 특정 점과의 극한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어요. 미정계수 결정법과 연관된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다항함수 fx가 이런 조건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 이거 기억이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자고.
얘들아, 기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생각해봐. 기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랑 분모랑 차수가 동일하다는 거야. 얘가 2차면 얘도 2차야. 얘가 2차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fx라는 정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빠져있는 세제곱 함수 있지. 이 세제곱이 없어져 줘야 돼. 2차여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2x 세제곱 시작해서 없애주면 다음에 분자 최고차의 개수비가 2가 나오려면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얘 쓰임은 다 했어. 얘들아, 이렇게 기억 니은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fx의 식을 대충 만들 수 있었고,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는 거야. 니은으로 넘어가면 x를 분모에다 0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 되지.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도 0이 되는 거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f0이 0이라는 거야. f0이 0이란 얘기는 얘들아, x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지. x를 인수로 가진. 어떤 뜻이냐면 fx가 x 곱하기 어쩌고란 얘기야.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따라서 얘들아, fx가 x로 묶이려면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fx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단계였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얘는 fx는 얘 다시 쓰지 맙시다. 시간 아까우니까. fx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이제 다시 얘들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니은식에 대입할 거야. 니은식에 대입을 한다면 x로 약분을 해줘야 되지.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서 약분까지 같이 하자고. x로 약분해주면 얘는 2x 제곱 한 차수 내려가죠. 얘는 2x, 그다음 얘는 a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얘는 000 집어넣게 되면 a가 돼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fx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f2의 값을 구하시면 되고, 정리해 보시면 이 정답은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중단한 16번입니다. 중단한 16번은 마찬가지로 뭔가 그 샌드위치 정리를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문제인데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그냥 극한을 취하거나 아니면 x 정도를 나누는 거였는데, 식이 완전 이건 약간 약속이랑 다르잖아, 그치? 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식을 열심히 조작해서 이 형태의 식을 만들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얘들아, 제곱하면 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이런 경우 말이야. 이런 경우는 제곱해버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뭐 이도저도 뭣도 아니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냐면 세제곱 같은 거 가능해. 홀수 제곱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수원 배우고 계시죠? 그 세제곱일 때 어차피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세제곱만 낼 수가 있었던 거야. 세제곱, 5제곱 정도만 낼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식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다 세제곱 해버릴 거야. fx 세제곱, 그리고 얘는 5x 플러스 6의 세제곱, 이렇게 얘도 5x 플러스 3의 세제곱.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 얘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양수일 때는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그런데 음수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식이 양수일 때예요. 그래서 편하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5x 세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5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돼? 싹 다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되죠. 리미트를 좀 취해주시면 x에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를 취해주시면 얘가 부등호가 등호를 이렇게 짊어진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얘는 어디로 가? 세제곱 빠져먹었네. 얘는 5로 가고 오른쪽도 5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5에서 5까지 있기 때문에 스퀴즈 티어럼, 그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구하는 값 정답은 5다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원방정식 같은 거 막 보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
어쨌든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진짜 그림처럼 그려져 있네요. y는-x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생긴 원이 있네요. 원점과 C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A분의 D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키는 대로 한번 뭐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지. 원점과 원 사이의 거리야. 원점에서 원 사이의 거리라면 여기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를 의미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부분 여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이 거리는 뭐냐면 여기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연결했을 때 이 반지름만큼을 뺀 거야.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거 원방정식 때 한 적 있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리의 원점과 원 사이의 거리인 D야. 그리고 반지름은 보통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이 길이도 구해야 되긴 하거든. 이 길이를 그냥 D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문제 나왔던 것처럼 이 C는 A,A-A분의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각각 조금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D에서 그 대문자 D에서 손자 R을 빼야 돼. 그래서 D를 먼저 구할 거야. D라는 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네요. A 제곱 더하기 A-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반지름이에요. 얘들아,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여기 지금 반지름에 대한 힌트가 안 나와 있네. 나와 있죠 얘들아. 이 직선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거든. 여기 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 그래서 이 중심점과 얘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어요.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진짜 나온다고 했잖아.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자, 한다. 루트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냐면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죠. 1제곱 더하기 1제곱이고, 절대값에서 x자리에는 a를, y자리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2a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 1번에서 2번을 뺀 거죠.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a분의 d니까 그 얘를 좀 나눠주시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a분의 d, 식도 조잡하지 이거. a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a가 무한대로 갈 때야. 무한대로 갈 때니까 그 답이 나올 때 답이 0이 아니라면 차수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이미 날아갈 것 같고, 느낌에, 그죠? 얘는 이미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 보면 최고차항이 지금 그 1차식이라는 게 보이죠? 분모도 1차식이고 얘도 지금 뭔가 a제곱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루트 씌우면, 따라서 최고차항만 좀 쳐다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는 a만 남아있는 거고 분자에는 얘만 생각하면 되죠. 이게 버려버리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2a제곱 이렇게 되죠. 2a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얘는 지금 그 a분의 루트 2a 정도만 남은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루트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 싫으면 다 계산해서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답 루트 2고요.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중단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조금 부지런하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길었는데 아무쪼록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